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시공동체연구소의 성석환 소장입니다. 오늘 제가 야외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아차산에 있는 어울림 정원이라는 곳인데요. 오늘 날씨도 너무 화창하고요, 햇빛도 좋고 어제까지 비가 왔었는데 꽃들도 아주 만발하고 오늘 기후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 옷도 녹색으로 이렇게 맞춰서 깔맞춤을 좀 해 봤습니다. 최근에 제 눈을 확 끄는 그런 뉴스 보도가 있었어요. 사진에서도 여러 번 보고요. 유네스코 지정 빙하라고 하던데요. 그 둥근 빙하가 그러면 이 더위 때문에 녹아내리는 그런 처참한 광경이었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지금 기후위기가 정말 심각하다는 그런 고발성 기사였습니다. 연이어 앞으로 기후위기 때문에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기사가 나오지만 일상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나 싶습니다. 이 고가의 제품을 파는 프리미엄 제품을 팔고 먹는 백화점이나 몰 같은 데 가보면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많이 소비하고 많이 즐기는 이런 생활 속에서 기후위기 정말 느끼고 있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소비하면서 정말 앞으로 다가올 기후위기를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암시센터라고는 국제 NGO가 있거든요. 이게 지난 5월 11일 발표한 보도에 따르면은 2022년 작년이죠. 작년 자연재해와 전쟁으로 고향을 떠난 자국 내 난민들이 7,110만 명에 이른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기후 난민이 3,260만으로 추산이 되고 있죠. 특히 주목할 것은 기후 난민의 경우 전쟁이 없는 북반구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생활 수준에 관계없이 지금 기후 때문에 발생하는 국제적인 난민들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선진국이나 또 생활 수준이 높은 그런 이들보다는 기후 위기 때문에 더 고통받는 것은 남반부의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더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죠. 남반구의 이 피지와 같은 섬나라 말이죠. 또 아프리카, 중동의 물 부족 국가, 이런 나라들이 사실 서민들,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이루 말을 할 수가 없는 지경인 것입니다. 이 취약계층이 기후 위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소비를 줄이고 또 활동을 줄이면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보다는 많이 위축되지만, 여러분, 이 물질적인 여유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좀 괜찮은 분들은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쾌적한 환경, 더 많이 소비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더 많이 획득하는 그런 불공평한 사태가 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어리떼가 우리 해변에 몰려와서 굉장히 생태가 교란되고요, 강의 녹조가 퍼지고요, 또 어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죠. 그래서 앞으로 닥칠 또 슈퍼 태풍들이 많이 있다는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다 사실 괜찮게 사는 분들보다는 어렵게 사는 생업에서 살아가는 이 서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지난 5월에 저는 학생들하고요, 도시락을 나눠주기 위해서 서울역 앞에 있는 쪽방촌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굉장히 이번 여름을 두려워하더라고요. 에어컨은 고사하고요, 선풍기 틀기도 두렵다, 전기료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사실 그분들 실내 온도가 40도, 50도에 육박한다고 하더군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부패, 또 이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기후위기는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부터 핥히고 간다, 그런 신문 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럽연합 같은 곳에서는 주거 공간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강조하는데요, 탄소 배출을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연계해 가지고 절약시설을 공적으로,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절약시설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소득공제 혜택까지 주고 있는 그런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기후위기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감당해야 될 정의의 문제로 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취약계층 또 저소득층들만의 문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인류가 다 한 가족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깨달았습니다. 코로나 기간 때는 오히려 환경이 좋아지고요, 공기가 맑아지는 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생존이라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개인 또 어느 국가 한 국가만 조심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함께 공존이 가능할 때 우리 생존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앞으로 이제 정책적으로는요,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실질적으로 국가별로 줄이지 않으면 어려움이 생기고요. 기업들은요, R200, ESG 같은 걸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투자도 받기 어려운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다 하더라도 개인이 이런 개인적인 각성과 결단이 동반되지 않으면 이 정책의 효과도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우리 모두가 공생하고 공존하기 위해서는 각자 과시하고 또 무조건 소비하는 태도, 이런 문화를 절제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각성을 해야 되겠고요. 그럴 때에만 이 불공평한 사태가 극복이 되고 정의로운 공존의 생존이 가능한 지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는 제가 몸담고 있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안에 생태공원입니다. 교회 역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생태신학자 마크 웨알라스라고 하는 그 신학자는 지구 환경을 지키고 또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기 위한 그리스도인과 교회들의 책임, 과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분은 녹색 기독교, 그린 크리스티애니티죠. 심지어 녹색 예수, 그린 지저스라고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녹색 기독교 또 녹색 예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서가 굉장히 생태 친화적일 뿐만 아니라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의 자연과 지구 환경을 매개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끌어 가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이 생태계의 종의 다양성을 보존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한테 생존의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시민단체나 또 지구연합 단체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지만, 사실 그리스도인만큼 또 교회만큼 이 문제에 있어서 당사자인 사람은 없다는 뜻이지요. 애초에 우리 기독교가 생태적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또 새롭게 창조해 나가신 일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시라는 것이기 때문에 생태적 과제가 오늘날 교회의 선교적 과제이다. 사실 교회는 매주일 모이지 않습니까? 또 기꺼이 헌금을 하고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자원봉사나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이런 공동체가 이 일에 앞장서지 않는다면 누가 앞장서겠느냐 말이죠. 네, 여러분, 2022년 독일 카르스루에서 열린 제11차 WCC 세계 총회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 기후정의 성명서를 채택했습니다. 기후위기 문제는 곧 정의의 문제고요, 오늘날 그리스도인과 교회에게는 당면한 선교적 과제다, 이렇게 천명한 셈이죠. 교회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일에, 에너지 소비를 낮추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후변화위원회까지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텀블러 하나도 제대로 들고 다니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또 일회용품을 줄이자는 호소도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데 이게 제대로 실행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종교적 서비스를 쾌적하게 제공하는 일에는 우리가 열심을 내지만 지구를 지키기 위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생태 선교적 과제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일이 좀 어렵지 않은가, 이런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이고 또 실제적인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참여가 가능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돼야 되겠고요. 교회 공동체가 이런 일에 헌신적으로 함께하는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아름답게 보존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선교적인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올 여름에 앞으로 폭염, 태풍 많이 온다는데요. 교회가 생태적 여름 성경학교, 생태적 수련회, 이런 걸 구안해 보시면 어떠실까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